네,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이런 방향성은 안 나오는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빈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미국 증시도 이번 주는 금요일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크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를 향해 약간 달려간다고 해도 맞아요. 네, 무방할 정도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어떤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로 인해서 지금 지표 자체가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FOMC 회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가 예 맞습니다. 빌드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9월 이제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인하는 확정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얼마나 인하할 거냐 이 문제죠. 25bp냐 50bp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너무 많이 내리면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이냐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더 빨리 많이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죠. 심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계속 그러한 의문점, 이게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사실은 이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닙니까? 그랬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해서 데이터가 좀 출렁거리는 부분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AI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계속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숫자로 확 보일 것이냐. 결국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10월 말부터 다시 이제 3분기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들이 네. AI 투자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AI 관련된 데이터와 데이터 논란은 10월 말부터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9월달 FOMC. 네. 그다음에 AI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10월 말부터 펼쳐질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끝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요한 3분기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NK 트레이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청산이 얼마나 청산된지 모르니까 그렇죠. 정말 뇌피셜들이 난무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예. 미국 쪽, 영국 쪽 이 판단이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한 70에서 80% 정도 청산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30-40%밖에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도 역시 청산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다만 이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게 되면 이제 금요일 지표가 예.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그렇죠. 다시 이제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또 다시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슈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금투세 아, 그렇죠. 예. 세금 문제 요거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돼도 이게 주식 시장에 큰 호재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네, 강해서. 진행상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석 연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거래 대금이 이제 쓱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투자 심리가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출을 하시면서 이제 추석 때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두 가지 이슈가 또 우리나라는 존재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증시의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NK 트레이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당히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도 볼 게 있고 국외로도 계속해서 체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칠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섹터를 좀 분석하고 종목을 찾아가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모닝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며칠 전에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HBM 납품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호재죠, 그건. 네, 근데 너무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무도 그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더 많이 부각시켜서 따라간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 봤을 네. 때는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렇죠. 재평가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빼고도 HBM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다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1인자라는 어떤 영예는 못 얻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HBM을 다른 회사에 팔면서 40%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재평가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내 증시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분명히 호실적 발표했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HBM까지 납품하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모멘텀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다 풀리는 그렇죠.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예. 타이밍이 너무 애매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 증시 상황과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8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렇죠. 약간 성장률이 둔화한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어닝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타이밍이 너무 애매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냈으면 이게 또 시장에서 좋아했으면 분명히 이건 리레이팅 지금 네.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전자도 그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여기에 더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뷰를 바꿨죠. Preparing for Peak라고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글로벌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기 시작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 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3분기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제는 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심주로 그럼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전통 소부장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많이 아웃퍼폼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그런 가운데 HBM의 색깔이 붙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주가에 좀 탄력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분기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 지금 이제 D램과 관련돼서 캐퍼시터 관련된 지금 장비 ALD라는 좀 장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지금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네. HBM 향,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ADL, 또 이제 유리기판, 또 전통 소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전통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다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라올 때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 다 안 좋다라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피해갈 수가 없는 게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목표가를 좀 잡아볼까요?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가 6만 원이 나왔어요. 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비 거의 200%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가본 길이네요. 6만 원. 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 3만 5천 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데가 지금 네. 급락 전 시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35,000원까지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35,000원, 2차적으로는 41,000원이 정고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내용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도 좀 두 단계로 나눠서 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이 앞서서는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라면 미용 의료기기는 그래도 금리하고 좀 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서도 네. 꿈틀꿈틀거리면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던 섹터가 바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좀 보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네.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어떤 겁니까? 그 파마 리서치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했고 2천억 상당의 지금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네. 이 폴리시 컴퍼니라고 해서 이 회사가 영국계 지금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파마 리서치가 에스테틱 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파마 리서치가 결국은 키워드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을 가기 위한 전체적으로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제가 볼 때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M&A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상당히 좋은 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장중에는 사실은 뭐 원택 같은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좀 쏘아 올렸거든요. 네. 워낙 이제 어제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돋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택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브라질 쪽에서 지금 고주파 올리지오 X와 관련돼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간다. 근데 이제 미국이란 키워드지겠습니다만 남미, 유럽 여러 곳으로 좀 퍼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와는 살짝 변을계로 움직일 수 있는 네. 이제는 수출과 관련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도 3분기에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어제 원택이 한 1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6%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예. 사실은 이게 시간외에서 좀 이제 공시가 나왔지만 이미 좀 알고 계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의구심이. 네, 정도로 지금 장중에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두 어떤 회사가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좀 어쨌든 증시를 좀 반하는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이 아닐까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금리가 너무 엮이기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거의 지금 18만 원 근처까지 갔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이 파마 리서치를 14만 원대부터 계속 이 토마토 황사에서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계속 바닥이네, 제가 이제 거의. 원픽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파마 리서치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제가 26만 원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26만 원보다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한 30%,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1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그렇죠. 쏘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연어 주사라든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은 시술을 통해서 미국을 진출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확장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아시아 쪽에서도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중국도 뭐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싱가포르, 태국, 일본 쪽에도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리쥬란뿐만 아니라 뭐 연어주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나오는 3분기 하반기에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더 목표가를 높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컬처가 K미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도 함께 봐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제약과의 섹터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종목은요? 종목은 퓨처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오늘 겹치네요, 저 내용과. 네, 그렇습니다. 유상증자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9월에 증시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없고 이제 또 이제 국내 이슈가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저는 하락하는 주도주를 사놓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공격적인. 왜냐하면 예. 7월, 8월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세를 주도했던 건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퓨처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립선암 특히 이제 이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좀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전립선암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전립선암 관련된 부분에서 방사선 의약품 진단제에 관련돼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달라라고 지금 미국에서 건의가 들어간 상황이고 네. 요게 11월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올해 11월. 네, 올해 예. 11월.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 진단제가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면 매출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저렴해지니까.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전립선암 치료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지금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임상과 관련돼서 지금 아마 유럽 핵의학회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간 발표를 하는데 이게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회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큼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아마 구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상 2상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 그리고 임상 3상 중인 전립선암 진단제가 아마 내년 1월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서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을 녹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9월 내에 줍줍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금 조달을 그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퓨처캠이 내려갈 때마다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1,500원이네요. 네. 얼마나 볼까요? 네, 이 종목도 가지하는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가지하는 길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전고점이 지금 25,650원인데 예.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 한 27,000원 정도까지도 27,000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9월 내에 좀 모아가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모닝 관심주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에 좀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 레거시에 대한 그런 매력도 있죠. 거기에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35,000원 그리고 2차 41,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골머리가 썩어진다면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을 가보자라는 관점이시고 시간 외에서 호재가 나오게 됐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칩니다.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쪽 그리고 하락이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퓨처캠인데요. 이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 또 유상증자까지 나오게 되면서 유상증자가 꼭 악재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퓨처캠 다시 한번 볼 때인 것 같습니다. 27,000원 도전해 봅니다. 자, 내용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